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변화가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화폐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과 관련하여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호화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BDC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즉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고요. 이 디지털 형태를 갖고 법정화폐 단위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요. 결국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의미입니다.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은행이 발행한 CBDC는 결국 본원통화, 즉 M1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세 개의 국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장 먼저 CBDC를 출시할 국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국은 CBDC라고 얘기하지 않고 DCE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안화 기반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발행이 되고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에서 발행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최근에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국은 중국과 달리 민간 주도입니다.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고 있고요. 얼마 전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서 연방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사용을 허용을 했죠. 대표적인 코인으로 USDC, JP모건에서 출시한 JPM 코인, 그리고 USDT가 있는데 이거는 USDT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금 또 규제 이슈 때문에 오늘은 이걸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이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다루지 않고요. USDC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20년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조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 파일럿 테스트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발행을 하고 민간 단위에서 유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민간 유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은 CBDC라고 얘기하지 않고 DCEP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게 쓰일까? 이거 뭐 어떻게 쓰일까? 궁금해 하실 건데, 자, 2020년 11월부터 12월 중국 선전 그리고 수저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11월 선전시 때는요, 디지털 위안화 결제 테스트 때 이제 5만 명의 시민이 1000만 위엔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청한 사람이 200만 명이었고요. 당첨될 확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쟁률이 되게 높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테스트한 곳이 12월 수저우시에서 테스트했는데요. 수저우시는 인구는 1070만 명으로 선전시 인구보다는 좀 적지만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인원은 10만 명으로 선전보다요 2배가량 많았습니다.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2주 이상 진행이 되었고요. 그 앞서 진행되었던 선전 테스트보다요 좀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4대 상업은행을 포함 모두 6개 은행들이 수저우시에서 테스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이건 골드만삭스에서 2020년 작년 11월 17일에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중국 위엔 DCEP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0년 15%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 디지털 위엔은 이용자 계정 10억 개, 총 발행량 1조 6천억 위엔, 연간 총 결제액 19조 위엔, 지표를 달성을 할 것이고 전체 소비자가 결제의 1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예측을 내놨었습니다. 15%라면 상당히 무시 못할 수치이죠. 자, 중국 DCEP 이것은 여러분 내부 통제 네트워크하고 외부의 오픈형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BSN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BSN도요. BSN 차이나 그리고 BSN 글로벌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아마 폐쇄형 체인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 외부,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픈형 소스를 빌려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뒷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BSN이 2021년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래 BSN이라는 것은 국가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였어요. 말 그대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였거든요. 여기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개발 툴, 블록체인 개발 툴 제공, 개발 네트워크 제공, 요 정도로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BSN이 이제 계획하기를 디지털 커런시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요. 몇 년 안에, 5년 이내. 그래서 CBDC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요. 베타 버전은 아마 2021년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리플사가 얼마 전에 발간한 The Future of CBDC라는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한 게 중국이 2022년 내년 2월에 실제 CBDC를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2022년 2월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내년 2월, 2022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2년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사이부터 2월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올림픽이다 보니까 많은 또 전 세계 인구들이 베이징을 방문할 거고, 그때 DCP를 쓰게끔 하면은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까 봤던 편인데요. 이걸 더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얘는 폐쇄형 체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로서 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점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바로 BSN 글로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퍼블릭 체인 지원하는 것이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향후에 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째, 이오스, 이더, 아이리스넷, 네오, 널보스 네트워크, 그리고 알고랜드, 솔라나, 쉐어링, 비트위엔, 오아시스,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폴카다까지 있고요. 또 추가로 아마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마 눈에 익으신 프로젝트들도 좀 몇 개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바로 3월 달이거든요. 이게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내년 하면 2021년 올해죠. 2021년 3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전인대회가 있습니다. 즉 양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입니다. 상당히 또 나름 의미 있는 또 해가 되기 때문에 뭔가를 아젠다를 제시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현재 이 기조를 봤을 때 내년에 또 DCP까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요. 영국 싱크탱크에서는 2028년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역전한다까지 예측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아마 이 화폐 페이먼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이벤트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3월 양회 주목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2021년 하반기 BSN 글로벌 베타 버전 이걸 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내년 2022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게 중요하죠. 이때 아마 DCP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에서 순서를 좀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CBDC DCP를 쓸 국가로 중국이 예상되는 것에서는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죠. 다음 미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달리 민간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장려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이죠. 통화감독청에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가능하게끔 또 소식이 나왔었죠. 현재 시간 1월 4일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은 곧 실제 M1 달러고요. 그것은 곧 CBDC입니다. 앞으로 미국 내 은행들은 자체 분산운장 네트워크를 위해 독립적인 블록체인 노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은 분산운장 네트워크의 결제 내역 저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좀 들썩거렸습니다. 이 소식에 또 맞추어서 제레미 알라이어 이 사람 아주 잽싸게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서클이라는 창업자이자 CEO인 사람인데요. 이 서클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여러분 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즉 골드만삭스의 자회사 서클 이곳이죠. 이곳이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합작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USD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합작한 회사가 또 어떤 회사냐면 바로 이 센터라는 회사입니다. 센터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서클 코인베이스가 창업 멤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레미 얼라이어가 어떤 트위터를 남겼냐면 바로
통화감독청이 그 소식을 딱 트윗을 하면서 두 번째로 이것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해놓고 USDC 자기네들 거 딱 이렇게 끼워 넣었죠. USDC 지원 코인은 서클사 들어가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더리움, 알고랜드, 솔라나 뒤에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있고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죠.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트위터 들어가시면은 12월 8일에 게시했던 건데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2월에 아마 USDC를 스텔라 체인 위에서 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스텔라가 또 약간 요즘 주목받는 게 뭐냐면 작년 10월 19일에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IMF에서 진행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 행사에 있어요. 스텔라 재단 CEO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자, USD 지원 코인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이더, 알고, 솔라나 이 세 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추가로 2월에 이 스텔라 위에서도 USDC가 발행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중국 코인 그리고 미국 코인 두 개를 알아봤는데 중국이냐 미국이냐 불안하신 분들은 아마 접점을 찾으실 거예요. 둘 다 지원하는 코인을 찾으셨을 거예요.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방금 아마 찾으셨을 건데 자, 방금 이더, 알고, 솔라나, 스텔라 이거 4개만 기억해가지고 다시 BSN 넘어가면 딱 보이겠죠? 자, BSN 가볼게요. 그러니까 BSN 어디 있습니까? 자, 이더리움, 알고랜드, 솔라나 여기 있죠? 스텔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3개는 겹치고요. BSN하고 USDC 겹치고요. 그리고 이 3개 코인은 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 미국 알아봤으니까 한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조금 특이합니다. 한국은 외부에 지금 뭐 서양에서 개발된 체인을 뭐 빌려 쓰겠다라는 것보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블록체인 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대기업도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한국은행의 CBDC 추진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업무 프로세스 설계까지 거의 온 것 같고요. 이제 계획 수립해서 파일럿 테스트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완료가 되고 나서 또 그 다음 단계 또 넘어가도록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또 IT 강국이다 보니까 또 한다면은 비록 늦었지만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한다면 또 하겠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작년 9월 7일에 한국은행에서 올렸던 그 입찰 공고인데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띄웠고요. 이 당시 단독 입찰로 EY 한영, 삼성 SDS, 네이버 라인이 하나로 된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단독 입찰이 됐었고요. 추가로 입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좀 약간 좀 흐지부지한 느낌이 있었죠. 자, 이거는 라인 블록체인인데요. 여러분 링크라고 하는데 체인링크랑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건 라인입니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죠. 라인이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개발 지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CBDC 개발 플랫폼을 내놓는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었죠. 네이버만 있겠습니까? 네이버 말고 또 국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IT 하면 떠오르는 기업 뭐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와 한국은행이 CBDC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또 소식도 있었죠. 작년 한 10월쯤에요. 자, 그리고 올해 신년사로 이 그라운드 X 대표, 한재선 대표가요, CBDC 올릴 최적의 플랫폼 클레이튼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년 6월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한국은행이 AI 기술 더한다 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업무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움직임을 보면은 전부 다 파트너십입니다. 중앙은행 단독으로 혼자서 기술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고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데리고 와서 컨설팅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전부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해서 쭉 알아봤고요. 아직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바로 CBDC와 CBDC들이 지금 과연 개발될까? 지금 다들 예상하는 게 언제쯤 예상하냐면 2024년에서 2025년쯤에 시작하지 않을까 이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2019년 1월에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하는 BIS에서 나왔던 보고서 내용인데요.
제목은 바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BIS에서는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지금 CBDC를 개발하고 있다고 BIS에서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발행되었던 리플사의 보고서인데요. 여기서는 80%, 전 세계 80%의 중앙은행이 CBDC를 현재 연구 중이다라고 나와 있죠. 색깔이 다른 이유는 지금 개발 진척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 다른 거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 CBDC 개발됐어요. 여기 개발됐어요. 여기 개발됐어요. 근데 여기와 여기를 지금 이어준다 했을 때 각자의 언어가 또 다를 텐데 이 가운데 매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CBDC와 CBDC 사이에서 유동성을 담당해 줄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지금 이 고민들이 다들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나올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대안이 될 만한 프로젝트가 과연 어떤 거냐? 바로 이 리플사가 만든 XRP라는 겁니다. 이 리플사에서 이거 온디맨드 리퀴디티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보내는 쪽에서 달러를 보내고 받는 쪽에서 페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지금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 공급하고 매개체요. 그것이 이제 XRP가 담당하겠다라는 것이 리플사의 지금 계획이고요. 현재는 좀 약간 이거 SEC 증권법에 의한 SEC와의 그 증권 문제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CBDC가 등장했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프로젝트 중에 각광받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리플 제 재생목록 들어가시면 있겠지만은 뭐 아까 언급했던 뭐 은행 중에 은행 BIS 그리고 IMF 이런데 연관돼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데서 주최하는 곳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리플사가 좀 많이 참석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시가총액으로서도 상당히 상위권이고 그리고 상당히 나름 오래된 지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SEC 문제가 좀 문제긴 한데 이것이 해결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IMF 블로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80% 아니다, 70% 아니다. 실제로는 약 한 23%, 즉 40개국의 이 센트럴뱅크, 40개국의 중앙은행만이 CBDC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80%가 기존 법률에 따라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없거나 법적 프레임워크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IMF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중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CBDC를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각 국가의 CBDC를 이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놀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